그 DLF 사태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그 판결 때문에 이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협회에서 또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최근에 보도자료 배포하고 대책도 발표해서 그에 대한 시각을 좀 DLF 사태나 그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DLF 사태 관련 피해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손해배상액 보시면 약 1,000억씩, 1,400억씩 우리은행 하나는 게 있고 과태료 오면은 이것도 195, 160억 좀 큽니다. 금액 자체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 환매했는데 지금 환매 뭐 잔액 자체가 원래 이제 환매 중단할 때가 5조 얼마에서 이제 나중에 환매 잔액이요. 지금 이제 약 3조 7천억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손해배상 분쟁조정 절차가 있었죠. 다음 페이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금융사고가 터지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제도적 진화를 하려고 하는가. 근데 지금까지 소비자와 그 금융회사 사이에서의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그 전에 수차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금융회사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가 어떤 것을 책임을 지고 변화해 나가는가, 책임총 시스템이 있는가, 이 지점에서 손태승 회장의 판결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주주들이 이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책임총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또는 금융감독원이 그걸 제대로 또 금융감독당의 책임총을 하는가, 이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DLF 사태나 사모펀드 사태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면 금융당국 자체, 금융이나 금융감독원이 어떤 반성할 점은 없는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금융감독기구 재편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도 지금 하고 오늘 또 이정문 의원께서도 정책 자료를 내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지금까지에서 오늘 이제 특별히 좀 주된 논점은 2단계인데 금융회사 내부 통제 제도 구축 및 위반에 대한 책임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제도를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그 법이 현행법인데, 현행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손태승 회장 판결에서 이견이 발생했고,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어떠세요? 금융위원장님 의견은? 네, 이번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실펀드 판매회사 관련해서 이제 우리은행 그 판결도 있었고, 내부 통제 제도 전반에 대한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부 통제 제도를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내부 통제 제도를 위반하면 그러면은 그 수단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금융회사 내부에서 제재를 하는 겁니다. 즉 임직원에 대해서 주주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의 감독책에 따라서 이 임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 그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고, 두 번째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찌 보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인데 그 준법감시 시스템을 위반할 경우에 금융당국에서 그에 필요한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재를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해왔고, 해온 것에 대해서 지금 판결에서 이제 다툼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정비를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책임 추구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까지 그 현행법 제도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내부 통제 제도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이제 문제점, 또 특히 이게 이제 내부 통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것이 없는지를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그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은행 내에서 여러 가지의 그 KPI 지수에 대한 뭐 극대화 전략,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판결문상에서 이제 실제 내부 통제 행위를 어떻게 위반했는가, 즉 공평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또는 이제 위원을 교체하고 그리고 찬성 평가표를 진관을 망치고 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 이거 지금 판결문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예, 또 그 리스크 총괄위원회 2명이 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자 이게 찬성함으로 속도를 처리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어떻게 책임을 물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이제 제재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법원에서의 또 판단이 좀 다른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뭐 다른 또 제재권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재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도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 통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방안, 이런 거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통제 개념 범위를 명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아까 사실 문제니까 네. 이걸 전제해서 네. 수사 연습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아유,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예, 저 금융위원장님께 오전에 했던 이야기 연장해서, 예, 손태성 회장 판결 이후에, 금융당국의 역할,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좀 봐주시죠. 예, 그동안에 디에력 사태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 금융당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갈 거냐에 대한 이제 안 중에서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금융당국은 제재를 하는데 금융회사 내부에서는 아무런 책임 충도 안 하는 것. 이런 경우가 실제 지금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당국도 제재를 포기하고 손태성 회장 판결 항소심 포기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회사 내부에서도 방치해버리는 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협회가 이제 이분들이 꼭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이 몇 가지의 내부 통제 제도를 자율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부 통제 제도가 과연 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금융당국이 제재는 기본적으로 이 현재 필요한 수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좀 진화되면서 차근차근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 네 번째 단계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더 기본이 되고 금융당국의 어떤 제재나 감독의 그 규제는 좀 더 후퇴하는, 좀 부차적으로 바뀌는 이런 정도로 좀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 발상에 대해서. 예,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 내부 통제 제도의 기본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금융감독당국도 신경을 쓰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세부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게 또 금융협회 얘기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또 개념도 명확화해야 되고 또 프로세스 또 실질적으로 작동도 해야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손태성 회장 판결 1심 판결문에 법원이 작성해서 제출한 보도자료입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 속에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은행 개별 직원의 단순 참고해서 DLF 설명 의무를 다했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리고 오히려 애초에 금융기관 내에서 상품 선정, 판매, 결정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었다라는 도시적 관점에 공적 영역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판결문에 이러저러한 사실관계를 쭉 판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도자료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됐다면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어떤 식의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이사회 중심으로 뭘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것에 조직적 부당행위에 개입됐던 이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 내부에서의 징계, 손해상 책임 또는 주주대표 소송 그리고 회사 외부에서 금융당국의 그 조직적 부당행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징계 이런 점에 대해서 현재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사실 이제 지배구조법이 제정된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차제 이번에 이런 제재권도 있고 금융시장 안정 또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전체 차원에서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금융회사의 그 각종 제재건들이 쭉 있는데 일정 정도 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지연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금융위 내부에서 소위에서 보기도 하고 또 중선위에서 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 그 제도적 보완과 그다음 조치에 대한 일관성을 좀 계속 관심 가져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다음 주제.